보시면요. 자, 그래서 전자가 한 방향으로 이동해서 전기를 띠는 걸 우리가 정전기라고 합니다. 이해돼? 자, 정전기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몇 개가 있게? 두 가지. 두 가지. 그래서 하나의 물질에서 다른 물질로 전자가 한 방향으로 이동한 후에 한 지점에 전자가 정지되어 있게끔 만드는 정전기를 일으키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교과서에서 배웠어요. 첫 번째 방법은 맞아요. 비비면 그래요. 두 물질 사이에서 전자가 움직입니다. 이렇게 비벼서 전기를 띠는 걸 우리가 마찰 전기를 일으켜 이게 바로 첫 번째 정전기를 일으키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 정전기를 일으키는 방법이 전기를 띤 물체를 근처에 갖다 대는 거야. 그래도 전자가 한쪽 방향으로 이동해서 정지하게 만드는 대전. 이씨 정전기 유도인 거죠. 그래서 정전기를 일으키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마찰에 의한 마찰 전기와 정전기 유도라고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정전기를 만드는 방법이래요. 그러면 그 중에서요. 가장 쉬운 마찰 전기는 서로 다른 물질을 비비는 거죠. 비비면 되죠? 네. 자, 근데 마찰 전기를 일으킬 때요. 조건이 있어요. 딱 하나. 반드시 어떤 물질끼리 비벼라? 그렇죠. 반드시 서로 다른 물질끼리 마찰시켜야만 전기를 띄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머리카락에다가 플라스틱 판을 갖다 대고, 선생님은 옛날에 플라스틱 판은 책받침이었는데 플라스틱 판을 갖다 대서 막 비비면 플라스틱 판하고 머리카락 사이에 전자가 움직여요. 네. 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머리카락에 플라스틱 판을 갖다가 대면 머리카락에 있던 전자가 플라스틱 판으로 이렇게 이동해 가요. 이동해 가면 머리카락에 있던 전자는 잃어버리게 되고 플라스틱 판으로 전자들이 막 건너갑니다. 네. 한 방향으로 가요. 그러면 이 결과 머리카락은 무슨 걸 띠게 되니? 무슨 플러스.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되고요. 책받침은요.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되죠. 자, 그럼 한 놈은 플러스 한 놈은 마이너스를 띠면 이 둘 사이에는 서로 당기는 힘이 생기니 미는 힘이 생기니? 인력. 그렇죠. 서로 당기는 인력이라는 힘이 생기니까 머리카락이 떠서 책받침 쪽으로 끌려가려고 이렇게 막 서 있는 모습입니다. 됐죠? 그래서 반드시 서로 다른 물질끼리 비빌 때만 전기를 띄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오른손 바닥과 왼손 바닥을 비빌게요. 마찰전기 생길까 안 생길까? 안 생겨요. 안 생기죠. 같은 물질이라서. 되겠어. 이렇게 서로 다른 물질끼리 비빌 때만 전자가 한 방향으로 일어나서 움직여서 전기를 띠는데, 이렇게 물질들이 전기를 띠는 현상을 우리가 멋진 말로 뭐래요? 대전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대전의 반대말은 뭘까? 전기를 띄었던 애가 전기를 잃어버리는 거. 부산. 멋진 말로 방전됐어요. 방전. 이렇게 얘기하죠. 우와. 됐어. 네, 또뱅아. 마찰 전기는 어떤 날 잘 생길까? 습한 날, 건조한 날? 건조할수록. 그래서 우리가 겨울철에는요, 문고리만 잡아도 따다닥. 그쵸? 마찰 전기가 막 생기기 때문에 손에 전기가 막 흐르는 게 느껴지는데, 장마철에는 그런 느낌이 잘 생기지 않아. 대전은 건조한 날일수록 더 잘 생긴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전기를 띤 물체를 멋진 말로 대전체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머리카락과 플라스틱 판이 대전체가 됐어요. 자, 그랬을 때 대전체가 띠는 전기의 종류, 전하의 종류에는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있어요. 이때 같은 극끼리는 반드시 밀어낸다. 밀어내는 멋진 말. 정력. 청력이 작용하고요. 서로 반대 극끼리는 당기는 인력. 인력이 생기는데, 서로 다른 물질을 비비면 반드시 두 물질은 인력. 같은 극을 띠니 반대 극을 띠니 반대. 반드시 반대 극을 띄어요. 그러니까 마찰시킨 두 물질 사이에는 인력이 생기겠구나 라고 하는 거 기억해두면 돼. 그러면 내가 주변에 있는 물질들 중에서요, 아무거나 서로 다른 물질 두 개를 가져다가 비빌 건데, 그 중에서 누가 플러스가 되기 쉬운지 누가 마이너스가 되기 쉬운지를 한 줄로 늘어놓은 게 있어. 그걸 우리가 멋진 말로 대전열이라고 한다. 자, 그 대전열 중에서 풀 버전으로 다 외우려면 불편한데
일반적으로 이제 필요하면 학교에서 줄 건데 기본적인 것들은 알자. 털 유명해. 못 외우면 병신이야. 털 유명해. 풀리면 그래서 네 털이 뭔지 아세요? 털가죽, 털가죽 유리 막대, 명주 헝겊, 에버나이트 막대 이거죠. 됐어. 대표적으로 고3 때까지 가장 많이 나오는 게 털 유명해. 그래서 고3 언니 오빠들한테 가리키면서 털 유명해는 외우자라고 합니다. 자, 이때 내가 털가죽과 유리 막대를 비볐어. 서로 다른 물질이니까 전기 뛸 거야. 털가죽 무슨 급? 털가죽 마이너스 털가죽 무슨 급? 플러스 플러스판에 가까우니까 플러스를 띄어요. 유리 막대는 마이너스 그렇다는 얘기는 전자가 어디에서 어디로 갔다는 얘기야?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아니 플러스 심장 씨. 털가죽에 있던 전자가 유리 막대로 갔으니까 유리 막대가 마이너스가 되고 털가죽이 플러스가 됐겠죠? 예 맞아. 자, 그러면 내가 요번에는 유리 막대하고 명주한 거 비볐어. 예 그러면 전자가 어디에서 어디로 가냐? 유리에서 전자로 가겠지. 명주한 거로 가겠지. 예 그러니까 유리 막대가 무슨 극이 돼? 플러스. 명주한 법은 마이너스. 선생님 아까는 유리 막대가 마이너스라고 했잖아요. 근데 왜 지금은 플러스예요? 이거 정해진 게 아니고 누구랑 비비느냐에 따라서 유리 막대가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고 플러스가 될 수도 있어. 맞습니다 그래서 명주 헝겊이랑 비볐을 때 플러스가 되는 것들을 모두 찾아라. 그럼 누구 찾으면 돼? 털가죽과 유리 막대. 맞습니다 맞죠? 네 명주 헝겊을 플러스로 만들 수 있는 건 누구야? 명주 헝겊이랑 비볐더니 명주 헝겊이 플러스가 됐대. 누구랑 비빈 거야? 에버라이트 막대. 에버라이트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런 것들 찾아낼 수 있어야 돼. 자, 그러면 내가 가까운 애들끼리 10번, 멀리 있는 애들끼리 10번 비볐어. 자, 어떤 애들끼리 비빌 때 더 센 전기를 띨까요? 가까이 있는 애, 멀리 있는 애. 가까이 있을 수 멀리 있는 애. 멀리 있을 수 멀리 있는 애들끼리 비빌수록 훨씬 더 움직이는 전자 수가 많아진대요. 되겠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물질을 비비면요, 여러분들 한 놈은 플러스, 한 놈은 마이너스를 띠게 된다. 자, 그랬을 때 얘가 전자를 4개를 잃었어. 플러스 4 플롬. 그러면 거꾸로 얘는 전자를 몇 개 얻었다는 거야? 4개 얻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전자를 4개가 이동했으니까 얘는 4개 잃었고 얘는 4개 얻었어요.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4 쿨롱이죠. 그래서 네. 그래서 전기의 세기를 우리가 쿨롱이라고 표현한단 말이야. 그랬을 때 서로 다른 물질을 비비면 이 머리카락이 띄고 있는 전기적 세기와 플라스틱 판이 띄고 있는 전기적 세기는 어때야 된다? 어때야 되니? 같아야 돼. 알겠어? 움직인 전자수가 똑같으니까 이런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마찰전기야 라고 하는 거 어려울 거 없죠? 가능하겠죠? 자, 그러면 마찰전기는 이런 건데 사실은 본격적인 얘기는 정전기 유도라는 거야. 그럼 마찰전기 말고요. 정전기를 만들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정전기 유도라는 건데 이 정전기 유도는 마찰전기를 통해서 어떤 애를 전기를 띠게 했어. 생각해봐. 털가죽으로 문지른 에버나이트 막대는 무슨 극? 플러스 그 지랄. 마이너스 마이너스 극이다. 털가죽으로 문지른 에버나이트 막대는 마이너스 극이야. 자, 이 마이너스 극을 띠고 있는 대전체 옆에 금속골을 갖다 댈 거야. 자, 맨 처음에 금속골은 전기를 띠지 않는 중성이었겠죠? 중성이란 얘기는요, 여기에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양이 어떻다는 얘기일까? 같은 수만큼 흩어져 있어. 그래서 전기 띠지 않아. 이런 얘기잖아. 근데 내가 여기다 마이너스 대전체를 갖다 대면 움직이는 건 전자거든요. 여기 있는 전자들이요. 끌려갈까요? 밀릴까요? 끌려가요 밀려요 정전기 유도니까 끌려오는 줄 알았어 자, 마이너스 전하는 마이너스 대전체 때문에 밀리겠죠? 밀려요 그래서 첨력에 의해서 마이너스가 밀리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흩어져 있던 마이너스 전자들이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생깁니다. 이렇게 한쪽으로 쏠리게 되면 됐어. 상대적으로 이쪽은 플러스보다 뭐가 많아? 마이너스가 많으니까 무슨 극을 띄어? 마이너스 극을 띄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쪽은 뭐가 많아? 플러스가 많죠. 그래서 플러스 극을 띄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요. 대전체를 근처에 갖다 대면 가까운 쪽은 무조건 무슨 극? 반대극이 돼요. 그죠? 먼 쪽은 무슨 극? 같은 극을 띄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자가 한쪽으로 쏠려가지고요. 전기를 띠게 되는 현상을 우리가 멋진 말로 정전기 유도가 일어났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해해? 네. 근데 선생님 마이너스 극을 띠고 있는 에버나이트 막대 옆에요. 내가 금속구가 하나가 아니고 두 개를 이렇게 놓을 건데요. 생각해봐. 자, 이 새끼 여기 무슨 극? 마이너스 그 아니 플러스 그 아니 플러스 여기 무슨 극? 플러스 그 플러스. 여기 무슨 극?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럼 얘는 전기 뛸까 안 뛸까? 얘도 유도되는 거 아니에요? 얘도 전기를 띠겠죠. 얘가 마이너스가 되는 순간 얘한테 정전기 유도를 발생시켜요. 맞아. 그러면 얘 무슨 거? 플러스. 얘 무슨 거? 마이너스. 여기에 금속구 또 있어도 또 생겨요. 되겠어? 몇 개가 있든 상관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드르륵 생겨가. 알겠니? 자, 근데 이게 아니고요. 마이너스 대전체를 금속구 두 개를 붙여놓고 갖다 대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이런 얘기예요. 그죠? 네. 자, 얘가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인 건 마이너스가 이쪽에 다 쏠려 있는 거죠? 네. 근데 나 궁금한 게 있어. 왜 건너는 못 가냐? 안 그래서 네, 떨어져 있어서. 전자가 이동할 수 없어요? 자, 그러면 꼬맹아 이제 생각해봐. 얘 이렇게 붙여놨어, 어떻게? 그러면 얘 때문에 여기 있던 전자들이 밀리겠죠? 어디까지 갈까? 여기까지 밀릴까? 아니면 더 갈까? 네, 붙여있죠. 얘가 아예 이리로 가버립니다. 맞아? 이쪽으로 가버립니다. 그러면 얘는 상대적으로 무슨 극? 여기 있던 전자들이 다 가버렸으니까 여기 무슨 극이 돼요? 플러스. 여기는 무슨 극이 됩니까? 마이너스가 돼요. 그래서 얘처럼 반반 나뉘는 게 아니고요. 얘 한 덩어리가 그냥 플러스, 요 한 덩어리가 그냥 뭐? 마이너스. 이렇게 돼요. 그렇습니다. 이해돼? 네. 이해되겠어? 네. 자, 그래놓고 얘네들 플러스 마이너스를 띄고 있는 이 상태에서 얘네만큼 떨어뜨릴 거야? 떨어뜨릴 거야? 그래도 대전체를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 A는 플러스를 B는 뭘 띄고 있을 거야? 마이너스를 띄고 있을 거야? 네. 네. 그랬을 때 이제부터 보세요. 위에 있는 가, 밑에 있는 나. 이때 내가 대전체 얘를 치울게. 어떤 변화가 생길까? 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 있는 전자들 쏠려있죠? 근데 너네 배운 거 있죠? 마이너스와 마이너스는 서로 당기니 미니? 미는 총력 생기죠? 자, 서로 싫어하는데 얘네들 왜 이렇게 모여있어? 여기에 마이너스가 대전체가 센 게 있었기 때문에 밀려온 거죠. 그랬다가 얘를 치웁니다.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할까? 얘네들이 이렇게 쏠려있을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그럼 어떻게 될까? 맞아요. 다시 원래대로 흩어집니다. 그럼 무슨 상태? 다시 중성. 전기를 띠지 않는 중성으로 돌아가요. 맞아? 얘 어떻게 될까요? 얘 어떻게 될까요? 얘도 중성. 맞아요. 얘도 흩어집니다. 그래서 대전체를 치우는 순간 A와 B는 둘 다 동시에 중성으로 돌아가. 이해돼? 자, 얘 어떻게 될까요? 대전체 치웠어. 어떻게 될까요? 중성 된다 안 된다? 이거 중성이 될 수 없어요. 왜? 아까 건너갔던 애가 다리를 끊어놨기 때문에 다시 올 수 있니 없니? 없어요. 되겠어? 그래서 얘는 대전체를 치워도 A는 그대로 무슨 극? 플러스 극. B는 그대로 무슨 극? 마이너스 극을 유지할 수밖에 없어. 전자가 못 돌아오니까. 이해돼? 이런 얘기야. 이런 얘기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접촉시켰다가 전기를 띄는데 띄운 다음에 대전체를 치워도 얘네들은 극이 원래대로 못 돌아가. 하지만 이 경우에는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다. 이해되겠어? 구별돼? 되는 거 맞아? 오케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정전기 유도라는 걸 기본적으로 기억했다면 정전기 유도를 이용해서 만든 도구가 하나 있어요. 우리가 배운 것 중에 뭐 있을까요? 검전기요. 검전기라는 게 정전기 유도를 이용해서 만든 도구입니다. 그래서 검전기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자, 검전기에는 명칭이 있어요. 얘를 부르는 이름이 뭘까요? 금속 판이죠. 판때기처럼 생겼다. 자, 그 다음에 얘는 뭡니까? 금속박이 두 가닥이죠. 금속박입니다. 그래서 금속이 이 상태로 여기에 전자들이 움직이는 통로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전자들은 이렇게 움직이고요. 유리통에는 전자들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돼.
자, 맨 처음에 내가 흔내면 얘네들은 전기를 띠지 않는 금속거랑 똑같이 전체가 다 중성이야. 네. 자, 그러면 금속박에 작용하는 힘은 중력밖에 없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리가 축 늘어져가지고요. 이 두 가닥이 이렇게 붙어 있는 상태로 검정기를 볼 수 있어요. 됐어? 그랬다가 첫 번째 여기다가요, 여러분들 플러스 대전체를 갖다가 댄다고 칠까요? 네. 플러스 대전체를 첫 번째 갖다 댈게요. 그러면 금속판은 정전기 유도가 일어나겠죠? 무슨 급? 마이너스 급. 여기는 플러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까운 쪽은 반대극, 먼 쪽은 같은 극. 되겠어? 네. 그래서 플러스 극이 되는데 금속판 볼래? 플러스 자리가 두 개 있어. 얘네들 사이에 무슨 극, 무슨 힘이 작용해? 청력. 그럼 다리가 뭐 할까? 벌어지겠죠. 그래서 플러스를 띄면서 다리는 이런 식으로 벌어지게 돼요. 자, 그래서 금속판은 마이너스로 금속박은 플러스가 되면서 다리가 벌어지네요. 자, 그리고 나서 내가 두 번째 할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여기다가 뭐 갖다 대게? 손가락. 손가락을요, 금속판에다가 이렇게 붙여버려요. 나의 손가락을. 이렇게 갖다 댑니다. 자, 이렇게 손가락을 갖다 대는 걸 우리가 멋진 말로 접지해요 라고 하는 이 접지는 접촉해요 땅바닥이랑. 왜요? 내 손가락이 이렇게 내 몸의 다리랑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이게 지구랑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니까. 오. 맞아. 자, 지구는요 무한대의 전자를 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는 통이에요. 됐어? 자, 그러면 내가 이렇게 접지시키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학교에서 배우셨어요? 금속판 무슨 극일까요? 금속반은 마이너스. 마이너스. 금속박은? 금속반은 플러스. 그러면 손가락을 갖다 대도 변화가 없네요. 아, 금속값도 마이너스. 자, 도대체 손가락의 역할이 뭘까요? 접지라고 배워봤지만 이건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 못 알아듣는 단어잖아요. 그렇죠? 손가락의 역할이 접지 역할을 한다는데 도대체 접지의 의미가 뭐야? 라고 얘기하면 접지는요 무조건 금속박을 중성으로 만든다는 뜻입니다. 손가락의 역할은 딱 하나입니다. 갖다 대는 순간 무조건 대전체랑 가장 멀리 있는 금속박을 중성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오맹아, 얘가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지?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다는 건 전자를 얻었다는 거야, 잃었다는 거야? 잃었다는 거잖아. 그럼 중성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 다시 전자를 줘야죠. 그 전자가 어디서 왔어요? 지구에서 손가락을 타고 됐어? 금속박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 전자를 여기다 계속 집어넣어? 얘가 중성이 될 때까지. 그러면 중성이 되면 청력이 생기니 안 생기니? 안 생기죠. 그럼 다리가 어떻게 될까요? 다시 오므러듭니다. 맞아요. 그래서 손가락을 갖다 대는 순간 금속박은 무슨 극이었던 상관없이 무조건 중성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중성이 되기 때문에 다리가 다시 뭐 한다고요? 오므라든다고요. 그러면 선생님 손가락으로 접지시켰는데 금속판은 마이너스인 건 맞아요? 여기 있던 전자는 못 움직입니다. 왜? 이 대전체에 있는 플러스에 의해서 얘네들이 잡아당겨지기 때문에 얘네들만 못 움직여요. 됐어? 그래서 지구와 손가락과 금속박 사이에만 전자가 왔다 갔다 할 뿐 금속판은 대전된 전하가 변하지 않습니다. 알겠어? 괜찮아? 그랬다가 마지막 세 번째, 내가 대전체와 손가락을 동시에 치울게요. 대전체도 치우고 손가락도 동시에 치웁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렇게 되면 꼬매가 생각해봐. 여기 마이너스 드글드글하지? 여기 마이너스가 100개쯤 모여있다고 쳐봐. 근데 얘가 땡기는 힘 때문에 지네들끼리는 청력이 작용해도 도망갈 수가 없었어. 근데 대전체를 치웠어.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잡아당기는 애들이 없겠지? 그럼 흩어지고 싶겠지? 그럼 흩어져서 이쪽으로 다시 100만 개가 일로 오겠니? 다시 벌려지니까 안 가니. 그럼 다시 쏠리는 거잖아. 네. 그럼 어떻게 돼? 여기 100개 중에서요 50개는 남아있고 50개는 밑으로 내려갑니다. 반반 흐트러져. 그러니까 여기 무슨 극을 띨까요? 마이너스. 무슨 극이 뜰까요? 위에 있던 전화가 내려오니까 여기도 마이너스. 마이너스, 여기도 마이너스가 됩니다. 됐죠? 벌어져. 그러면
위에 있는 금속판도 그대로 마이너스고 금속박도 마이너스가 되네. 다리가 어떻게 될까? 벌어져요. 다시 벌어지겠죠. 되겠어?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한다. 자, 그러면 지금 선생님하고요. 이 세 단계를 배웠어요. 배운 걸로 끝나면 뒤지죠. 자, 이 세 단계를 거치면서 여러분들 실제로 전교 1등하고 꼴등은 2초 차이죠. 이 안에서의 규칙성을 찾을 수 있냐 없냐가 여러분들 전교 등수를 만드는 거예요.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10시간이 필요 없습니다. 공부 잘하는 전교 1등 애들이 맨날 책만 보고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하고 2초 차이 나요. 이 안에서 나타나는 규칙성을 분석을 했냐 안 했냐 차이죠. 그래야 그 다음에 다른 경우를 줘도 똑같이 정확하게 풀어나가는 거야.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은 모든 것들을 암기하죠. 세 단계를 거치면서 규칙성이 뭘까요? 규칙성이 뭘까요? 보이세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어때요? 똑같아요. 금속판을 한번 전기를 띄고 나면 그 전하가 바뀐 적이 없어요. 이 세 단계를 거치는 동안. 근데 금속박은요. 맨 처음에 대전체를 갖다 댔을 때 무슨 거? 플러스. 그랬다가 뭐? 중성. 그랬다가 뭐? 마이너스가 되면서 금속 검정기가 온통 위아래가 무슨 극? 무슨 극? 같은 극이 된 거예요. 같은 극이 된 겁니다. 되겠어? 이 과정을 거치는 세 단계를 보여드리는 것 뿐입니다. 됐냐? 자, 그러면 선생님은 지금요. 검정기에다가 플러스 대전체를 갖다 댔더니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요. 자, 그러면 검정기에다가 여러분들 마이너스 대전체를 근처에 갖다 대볼까요? 되겠어? 그러면 불러. 첫 번째. 언제 마이너스 극을 띈다. 플러스 극을 띈다. 이거 뭐예요? 금속판. 이거 뭐예요? 불러. 플러스. 이게 뭐예요? 얘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되겠어요? 그 다음에 손가락 갖다 댑니다. 불러. 플러스. 그 다음 중성. 맞아요? 그 다음이요. 플러스. 그 다음 뭐예요? 플러스. 그죠? 규칙이네. 됐어요? 그 한 끗 차이예요. 나도 이제 전교 1등.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걸 배울 때 과학은 규칙성을 얘기하는 과목들입니다. 뭐라든지 다 그렇거든요. 그 안에서 규칙성을 빨리 찾으려고 해야지 개별적인 사실을 외우려고 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검정기를 세 단계를 걸치는데 이 세 단계를 왜 걸칠까요? 검정기는요. 여기에 써져 있는 거 보이세요? 내 이름이 검정기예요. 검정기는요. 누군가의 정기적 현상을 검사해주는 기계란 뜻이에요. 어떤 물체의 정기적 현상을 검사해주는 기계가 될 거야. 나는 검정기야. 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검정기를 만들어서 여기다가 어떤 물체를 갖다 대면 이 A라는 물체가 전기 띄었어 안 띄었어? 라고 하는 대전 여부와 너 전기 띄었어. 그럼 난 무슨 극이야? 라고 하는 전하의 종류와 그럼 이 새끼가 세? 이 새끼가 세? 라고 하는 둘 중에 누가 더 센 전기를 띄고 있는지 라고 하는 전하의 세기 비교라고 하는 이 세 가지를 검사해주는 장치가 되려고 만든 게 검정기란 말이야. 근데 문제는 이 세 가지를 검사하기 위해서는 검정기는 반드시 어떤 상태여야 검사할 수 있는 줄 아세요? 얘가 반드시 위아래가 같은 극으로 대전되어 있어야 이걸 검사할 수 있어요. 위아래가 같은 극으로 대전되어 있어야 돼요. 중성이면 이걸 검사를 못합니다. 그래서 위아래를 같은 극으로 대전시키기 위해서 검정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려고 이 세 단계를 거치는 것 뿐이야. 이해됐어? 그러면 이 새끼는 위도 플러스 아래도 플러스 그래서 벌어져 있다고 치자. 그럼 실제로 이거 검사해 볼래? 내가 이름 모를 어떤 A라는 물체를 갖다 댔어. 얘를 갖다 대니까 다리가 확 더 벌어졌어.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치자. 이것만으로 이거 세 개, 이 두 개를 판단할 수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오맹아 생각해봐. A라는 물체를 갖다 댔더니요. 온통 플러스인 검정기가의 다리가 더 벌어졌어. A는 플러스다. 자, 그러면 더 벌어졌다는 얘기는 여기에 플러스 대전체에
됐어. 전화량이 더 뭐해졌다는 얘기일까? 더해졌어. 더 세졌다는 얘기죠. 그래서冲력이 더 세졌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다리가 더 벌어졌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이 플러스 어디서 왔어? 위에 있던 플러스 전화가 내려왔다는 얘기예요. 왜 내려왔어? 이 새끼가 밀었으니까. 그렇죠. 얘 무슨 그? A는 플러스다. 얘 무슨 그? 플러스. 그러니까 플러스가 플러스를 밀었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플러스 전화가 내려와서 여기가 더 세진 거야. 그래서 다리가 더 벌어진 거야. 납득하니? 네. 이해되겠니? 네. 그러면 결론. 아하. 얘가 만약에 갖다 댔는데 다리가 더 벌어진다. 이건 무슨 말이야? 같은 검정기와 대전체가 무슨 극이란 얘기야? 같은 같은 극이란 얘기야. 그럼 반대극을 갖다 댔으면 어떤 일이 발생했었냐면 마이너스를 갖다 댔으면 사실은 마이너스는 플러스 전화를 당기죠. 그러니까 여기는 플러스 전화가 얘 때문에 끌려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플러스 전화량은 점점 뭐합니까? 감소하죠. 그럼 다리는 뭐 할 거야? 오므라들 겁니다. 오므라들 거예요. 됐어. 그래서 반대극을 갖다 대면 금속박은 오므라든다고요. 그래서 금속박의 움직임으로요. 이 새끼가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라고 하는 점이 뛰었어 안 뛰었어? 이거 확인할 건데 그러면 더 벌어지던 오므라들던 전기 뛴 거잖아. 네. 만약에 얘가 전기를 띠고 있지 않은 중성이었으면 어떻게 될까? 네. 중성이었으면 어떻게 될까? 중성이었으면 그냥 그래요. 중성이었으면 반응을 하지 않아요. 금속박이 맞아요. 움직이지 않습니다. 됐어? 그래서 금속박이 더 벌어지던 아니면 오므라들던 이렇게 변해야 여기에 갖다 댄 A는 전기를 띈 거고요. 만약에 A를 갖다 대도 금속박이 변하지 않으면 A는 전기를 띠고 있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됐어? 라고 하는 전기 띄었어 안 띄었어 라고 하는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요. 그 중에서도 무슨 극인지 판단할 수 있고요. 되겠어? 근데 내가 A라는 물체를 갖다 대니까 다리는 더 벌어졌는데 처음의 위치보다 1cm 더 벌어졌다고 치자. 각각 1cm씩 1cm씩 더 벌어졌다고 치자. 근데 B라고 하는 또 다른 막대를 갖다 대니까 요번에는 거꾸로 다리가 오므라든 거야. 그래서 처음의 위치보다 각각 1.5cm씩 오므라들었어. 그럼 이때 A의 대전체의 전하량이 클까요? B가 더 클까요? A가 더 센 전기, B가 더 센 전기. 누구 같습니까? B가 더 센 전기. 되겠어? 움직인 정도를 크게 할수록 더 센 전기를 띠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 이해되겠어? 그래서 검정기는 이 세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요. 어떤 물질의 전기적 현상을 검사해주기 위해서는 검정기는 위아래가 같은 극을 띠고 있어야 돼. 그 같은 극을 띠게 하기 위해서 세 단계를 걸친 거야. 알겠어? 자, 근데 중성인 검정기를요 한꺼번에 같은 극으로 대전시킬 수는 없어요? 이 세 단계를 꼭 거쳐야 돼요? 아니요. 아닙니다. 한 번에 같은 걸 할 수 있죠. 자, 한 번에 같은 극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뭔데요? 중성인 검정기를 끌에다가요 전기를 띠고 있는 대전체를 그냥 붙이세요. 근처에 갖다 대지 말고 그냥 붙이면 마이너스를 붙이면 순간적으로 온통 다 마이너스. 됐어? 플러스를 붙이면 한 번에 다 플러스. 이렇게 돼버려요. 되겠니? 이렇게 된다. 대전체를 금속구에다 갖다 대면 금속체에다 갖다 대면 가에 붙여버리면 다 온통 같은 극 됩니다. 알겠어? 이 방법도 있어요. 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검정기라고 하는 아이가 여러분들 어떻게 극을 띠게 되는지 과정 보여드렸어. 그러면 지금 선생님이랑 설명했던 얘기들을 이해하고 있는지 잠깐만 볼게. 책 펴봐. 자, 책 펴시면 8페이지, 9페이지 보이니? 네. 자, 5분 드린다. 5분 안에 해결.
7점까지도 하시고. 자, 8페이지에서 질문. 괜찮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9페이지는 쉬워요. 이것도 괜찮아. 자, 쉬운 부분은 아닐 텐데 괜찮다고 하니까 약간 의심은 들어. 자, 뒤로 넘어오시면요. 정말 괜찮은지는 확인을 조금 하죠.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 21페이지죠. 자, 21페이지 1번부터 시작해서 검정기까지 좀 가보죠. 자, 27페이지까지요. 29문제입니다. 되겠어? 네, 해보세요. 10분 드립니다. 도연아, 책이 없니? 어. 책이 있는 거야? 이렇게 두고 있어. 세은이 시간이 확인됐을까요? 8시. 다이미는 저는 5시죠. 네, 그럴게요. 혹시 변동 필요하면 다음 주에 얘기해 주시면 변화시켜 놓을게요.
여기까지만 채점해 볼래요? 자, 채점한 것 좀 볼게요. 여러분들 질문할 거 있나 확인. 자, 맨 앞에 우리가 정전기라고 하는 부분을 마찰전기와 정전기 유도 거기에서의 검정기로 봤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1번부터 대략 한 25번 이 정도까지는 푸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21페이지에서 질문 있나 확인할게요. 괜찮아요? 22, 23페이지에서 질문. 아, 90. 24, 25에서 질문. 15번. 자, 15번이요. 은규하고 선생님은 서로 욕하는 관계라서. 그림은 두 물체 A, B를 각각 대전되지 않은 검정기에 가까이 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 실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걸 찾으세요. 네. 자, A는요. 두 물체 A, B를 각각 대전되지 않은 검정기에 갖다 댔는데 자, A를 갖다 댔을 때 아무런 변화가 없대요. 그러면 A는 전기를 띄었다 안 띄었다? 안 띄었다. 됐어. 근데 B를 갖다 대니까 금속박이 벌어졌죠? B는 전기를 띄고 있다. 이 뜻입니다. 자, 그래서 B는 대전체임을 확인할 수 있고요. A는 정기적으로 중성이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요. 검정기의 원리는 정전기 유도를 이용한 거야. 당연합니다. 4번. 금속박이 벌어진 정도 B의 대전량을 다른 대전체와 비교할 수 있냐? 라고 얘기하는데 비교가 가능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서 그건 밑에 있는 5번 보고 갈게요. 자, 이 실험만으로 대전체에 대전되어 있는 전하의 종류를 알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데 이것만으로는요. B가 전기를 띄고 있는 건 알겠지만 그래서 B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이걸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여기입니다. 자, 그래서 5번이 틀린 걸로. 자, 넘어가 볼게요. 26, 27에서 질문해보세요. 큰 데까지만. 23이요. 23이요. 자, 플러스로 대전된 검정기 온통 플러스예요. 자, 거기에다가 플러스로 대전된 제전체를 갖다 대면 그래서 금속박은 더 벌어져야 되니 오므라들어야 되니? 더 벌어져야죠. 같은 극이니까. 자, 이때 검정기의 전자의 이동과 금속박이 나타나는 변화를 써보세요. 자, 23번 별표. 여기에서요. 같은 문제를 물어봐도 이렇게 전자의 움직임을 물어보는 경우들을 친구들이 좀 어려워해요. 자, 이렇게 플러스를 띄고 있는데 내가 플러스 대전체를 갖다 대면 여러분들은 쉽게 플러스를 밀어서 플러스가 내려와요. 그래서 여기가 더 센 플러스가 돼요. 라고 얘기하잖아. 근데 이건 설명하기 편하라고 선생님이 이렇게 하는 거죠. 실제로 전기를 띤 입자 사이에 움직이는 건 전자 하나야. 그래서 전자 하나야. 근데 선생님이 플러스가 내려갔다 그랬잖아요.
플러스가 내려갔다고 표현을 해도 실제로 움직인 건 마이너스를 띠는 전자거든요. 그러면 플러스가 이렇게 내려가는 효과가 나타난다는 얘기는 꼬맹아 전자는 어떻게 움직인 거야? 여기에 플러스가 세줘야 된다는 얘기는 여기 있던 전자가 위로 올라가야죠. 그래서 플러스 전화와 반대 방향은 무조건 마이너스 실제 전자가 움직이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전자는 이렇게 올라갔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플러스 전화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실제 마이너스 전자입니다. 자, 그래서 전자는 보시는 것처럼 금속박에서 금속판 쪽으로 이동한 겁니다. 그래서 더 벌어집니다. 이렇게 갈게요. 그죠? 전자가 어디로 움직였어? 라고 얘기하면 무조건 플러스 전화와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어요. 이렇게 갈게요. 괜찮아요? 뭔가 정리가 되는 느낌이 들기를 좀 바랍니다. 전기 파트는요. 어렵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핵심만 정확하게 잡으면 이런 식으로 맥 잡고 문제 푸는 거 어렵지 않아. 오히려 물리적 감각이 있는 친구들은 전기 파트를 더 쉬워요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그 아이가 똑똑해서가 아니고 처음에 제대로 틀만 잡고 있으면 돼요. 그거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하셔야 되는 두 번째 내용이자 시험 범위의 마지막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전기 파트 중에서도 조금 내용이 많고 까다로울 수 있는 오매 법칙입니다. 지금 한참 배우고 있는 반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두 번째이자 시험 범위의 마지막 내용은 전자가 한쪽 방향으로 움직여서 정지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전자가 계속 한 방향으로 계속 흘러가. 이거 뭐라 그런다고? 전자가 한 방향으로 계속 움직이는 걸 뭐라 그런다고? 전류라고 하는 지금부터 배우시는 건 전류입니다. 정전기가 아니고. 자, 그럼 전자가 한 방향으로 계속 회전을 해야 되는데 무한대로 계속 왼쪽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전자의 입장에서 한 방향으로 간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한정된 공간에서 전자가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장치가 전기 회로도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전자가 한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 회로도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면 전자는 자기가 한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위에 뺑글뺑글 도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걸 전기 회로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전기 회로라고 하는데, 자, 이때 얘는 뭘 대신해서 그린 거야? 이게 뭐야? 이게 무슨 표시야? 이게 무슨 표시지? 스위치. 이게 전전지죠. 전지죠.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회로도에서요, 실제로 실물로 건전지 이렇게 그리는 거 불편하단 말이야. 그쵸? 그래서 모든 것들을 간단한 기호로 나타내서 그린다. 그래서 기호 도자를 써서 회로도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러면 우리가 사용하는 기호가 뭔지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셔야 되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전지입니다. 근데 건전지는 이렇게 보시면 극이 있죠. 여기가 무슨 극? 마이너스 플러스 여기가 무슨 극? 플러스 플러스. 여기가 무슨 극? 마이너스. 이렇게 건전지를 표현해야 되는데 플러스와 마이너스 극을 표시해야 되니까 한쪽은 긴 선, 한쪽은 짧은 선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 중에서 긴 선이 무슨 극? 플러스. 짧은 선이 무슨 극? 마이너스를 표현하는 교입니다. 되겠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그리는 이게 뭘까요? 이게 뭐예요? 전선. 그죠? 그리고 얘가 뭡니까? 꼬마정구. 되겠어? 그리고 얘가 뭡니까? 스위치. 됐어요?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야. 그래서 우리 실제 그림이 아니고 간단한 기호로 나타낸 걸 전기 회로도라고 해서 우리는 회로도 가지고 모든 것들을 설명할 거니까 얘네들이 뭘 표현하고 있는지는 알고 가셔야 되겠죠? 자, 지금 스위치가 뭐 했니? 한국말로 얘기해봐. 스위치가 열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됐어? 자, 스위치가 열렸어요 라고 하는 건 전기 흘러 안 흘러? 안 흐르죠. 다리가 끊어진 거니까. 됐어? 그래서 스위치가 열렸다는 건 전류가 흐르지 않나요? 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전류가 흐르기 위해서 내가 스위치를 꾹 눌러서 다리를 연결시켜줘요. 자, 이걸 스위치를 뭐 했다 그래요? 네, 스위치를 닫았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스위치가 닫히면 그때부터 전류가 흘러요. 이렇게 표현할 거죠. 되겠어?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물처럼 뭔가가 막 흐르면서 꼬마 전구의 불을 띵띵띵 켜준단 말이야. 그래서 꼬마 전구를 통해서 진짜로 전류가 흐르고 있다. 이걸 우리가 이제 확인하려고 꼬마 전구를 놓은 거야. 자, 그러면 전류가 흐르고 있는 이 상태에서 정말 도선 속에 뭔가가 흐르는 게 맞는지, 에디슨 얘기가 맞는지 알고 싶잖아. 그래서 우리는 전류가 흐르고 있는 이 상태에서 도선의 한 단면을 잘라서 관찰, 이거 하는 거야. 알겠어? 자, 그래서 전류가 흐를 때요. 도선도 물질이니까 더 이상 쪼개할 수 없는 가장 작은 입자. 뭘로 되어 있겠니? 원자. 이렇게 원자가 있죠. 됐어? 근데 이 안에서 뭔가가 흐른다며 실제로 움직이는 게 뭘까요? 그렇죠. 전자가 움직입니다. 움직이는 주체는 무조건 전자입니다. 그래서 전자가 움직이는데 얘네가 이렇게 예쁘게 한 방향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게 바로 전류가 흐르는 겁니다. 됐어? 자, 이렇게 전자가 규칙적으로 한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그러려면 여기가 무슨 극이어야 될까? 여기가 무슨 극일까? A와 B의 극을 찾아보세요.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여기로 생각해봐. 전자가 밀려. 여기 무슨 극이니? 그렇죠. 전자를 당겨. 여기 무슨 극이니? 플러스요. 됐어? 그래서 실제로 도선 속에서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쪽으로 전자가 이동하는 현상을 우리는 전류가 흐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전자가 이동하는 게 꼬맹아 1번 여기 가쪽이야 나쪽이야? 지금 얘가 움직이는 방향이 가쪽이야 나쪽이야? 뭡니까? 마이너스 극에서 나와서 한 바퀴 돌아 플러스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플러스고 이게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쪽에서 나와서 전자가 한 바퀴 돌아서 플러스로 들어가야 되니까 나 방향이 전자가 이동하는 방향이야. 근데 에디슨 얘기 때문에 실제로 도선 속에 흐르는 건 전자인지 옛날에 몰랐어. 전선을 까볼 수가 없었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꼬마 전구에 불 켜는 건 도선 속에 뭐가 움직인다? 전류가 흐른다? 이렇게 상상한 거야. 그래서 자, 도선 속에 전류가 흘러서 전기적 현상이 생기는 거야 라고 했는데 이 전류는 무슨 극에서 무슨 극으로 흐른다고 얘기할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르는 거야 라고 에디슨이 얘기했는데 실제로 도선을 까보니까 움직이는 건 전자밖에 없어. 전자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네. 이런 얘기야. 그렇죠? 그러니까 에디슨이 상상한 것과 실제로 움직이는 방향이 같은 방향, 반대 방향? 반대 방향이죠. 맞냐? 그렇다면 꼬맹아, 이게 전자의 이동 방향이면 전류의 이동 방향은 어느 쪽? 가쪽이 전류 방향이다. 옛날에는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야. 됐어? 근데 도선을 까보니까 전자가 움직이고요. 전류가 움직이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우리가 생각한 게 틀렸네. 다 고쳐. 이렇게 하기엔 너무 많은 길을 왔어. 너무 많은 걸 전류로 설명했어. 그래서 과학자들은요. 전류라고 하는 흐름을 뭐라고 하냐면 전류는 전자와 반대 방향으로의 흐름이다. 이렇게 해보는 거야. 전자와 반대 방향의 흐름을 전류라고 가정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야. 되겠어?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은 이 그림을 그려놓고 전류가 움직이는 방향을 A, B로 표현해봐라. 이렇게 할 거야. 그럼 뭐라고 하면 돼? 전류가 흐르는 방향. 어디에서 어디로? 그렇죠. B에서 A로. 그래서 전자가 움직이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우리는 전류가 흐르고 있다라고 보셔야 된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전류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B에서 A 쪽으로 흐르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이해돼? 그럼 선생님, 아까요 전류가 흐르지 않았을 때가 스위치 열었을 때죠. 그러면 스위치 열었을 때는 전류가 안 흐르잖아요. 지금 하면 뭐가 달라요? 전자 움직여 안 움직여? 전류가 안 흐를 때 전자 움직일까 안 움직일까? 뭐야? 움직이지 않아. 움직여 안 움직여? 움직인다. 신기하다. 전기가 흐르지 않던 전자는 늘 움직여. 저 새끼들이 자유전자거든. 됐어. 자, 원자는 항상 그 자리에 있는데 옌병할 전자도 움직인대. 근데 어떻게 움직여? 뭔가 다른 점은 있겠지.
전자가 어떻게 움직일까? 전자가 불규칙적으로 이렇게 움직여. 일정한 방향이 없어. 이렇게 전자가 움직이는데 일정한 방향이 생기지 않으면 정기적 현상을 만들지 못해요. 이걸 우리가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가 흐를 때와 전기가 흐르지 않을 때 언제나 전자는 움직인다. 납득할 수 있겠어? 전자는 항상 움직이는 거야. 단지 전자가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규칙적으로 움직이는 거냐 아니면 불규칙적으로 움직이는 거냐 이거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이 다른 것뿐입니다. 전자가 규칙적으로 한 방향으로 움직여야 정기적 현상을 만들어 꼬마 전구에 불킬 수 있고 그때를 우리가 전류가 흐른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전자가 불규칙적으로 움직이면 정기적 현상 못 만들어. 됐지? 그러면서 학교에서 전류가 흐르는 모양을 다르게 그린 거 찾아라 라고 하면서 꼬매가 여기다가요 원자도 움직이는 이 화살표 해. 이거 맞아 틀려? 절대 안 된다. 전기가 흐르던 흐르지 않던 원자는 움직이는 거 아니다. 전자만 움직인다. 알겠지? 기억해 주십시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류가 흐른다와 흐르지 않는다를 정확하게 인지하는 연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는 전류가 흐른다고 치자. 그래서 전류가 흐르는 회로도를 작성을 했어. 자, 그래서 이렇게 회로도에 전류가 흐른다는 건 사실은 전자가 움직인다는 얘기죠. 되겠어? 자, 그 전자가 얼마나 많이 세게 흐르는지를 측정하는 게 바로 전류계. 됐어? 그리고 그 전류를 흐를 수 있게 밀어주는 압력을 우리가 뭐라 그러니? 전압. 이라고 표현하잖아. 맞죠? 그러면 전자를 미는 힘, 전압을 누가 만들까요? 이 회로도 중에서 누가 전자를 밀어줄까요? 그렇게 불규칙하게 움직이던 아이를 한쪽 방향으로 누가 확 하고 밀었을까요? 누구? 전압. 됐어? 건전지가 밀어줄 거야. 됐죠? 그래서 건전지라고 하는 건 전자를 미는 압력을 만든다. 그래서 얘 이름이 뭐라고요? 전압. 이렇게 얘기해. 되겠어? 그래서 전압에서 밀면 그것 때문에 전자가 한쪽 방향으로 왁 하고 흐르는 거야. 알겠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전압은 전자를 미는 압력이다. 이런 식으로 기억하면 되고요. 전압을 우리가 기호로 뭘로 쓸까요? 볼트. 그렇죠. 자, 전압이라는 걸 나타내는 기호는 V고요. 전압의 단위는 똑같이 V라고 쓰고 볼트라는 과학자 이름으로 읽어요. 자, 이것 때문에 전자가 한쪽 방향으로 흐릅니다. 그 전자의 흐름을 우리가 전류라고 한다 그랬죠? 전류를 나타내는 기호는 뭘까요? 암페어. 기호 I. 단위는 뭘까요? 암페어입니다. 됐어? 자, 근데 이렇게 전자가 움직이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여기에 원자가 이렇게 있는데 전자가 가다 보면 여기에 가만히 있는 원자랑 쿵 하고 뭐하니? 충돌. 그러면 뚫고 갈 수 없으니까 부딪히는 순간 전자가 뒤로 밀렸다가 다시 여기에 마이너스 극이 있으니까 극이 못 가니까 다시 돌아서 이렇게 가면서 피해 가겠죠. 그렇고 나 생각해봐. 부딪히지 않을 때보다 부딪힐 때가 전류가 흐르는 속도가 빠를까? 느릴까? 느려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충돌하는 현상이요.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뭘 만든 거야? 저항이라는 걸 만든 거야 라고 합니다. 저항은 레지스탕스의 약자 R이라는 기호 쓰고요. 단위는 과학자 이름 옴씁니다 라는 거예요. 옴 이렇게 써. 되겠어? 근데 전류가 흐르는 회로도 사이에는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만들어지면서 이 세 개 사이에는 관계가 있대요. 이 관계를 증명하고 설명한 과학자가 있습니다. 그 과학자의 이름이 그래서 옴의 법칙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옴이라는 사람은 이 세 개 사이의 관계를 예쁘게 설명한 사람이래요. 됐어? 그러면 이 세 개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니? 불러봐. 그게 바로 옴의 법칙 공식. 그죠? V는 I, R. 자, 첫 번째. 여기에 있는 V, I, R이 뭘 나타내는지 이제 기호를 이해하셔야 돼요. V는 블럭, 전압, I는 전류, R은 저항.
전류와 저항을 곱한 값은 됐어? 그 전류를 흐르게 하는 전압의 크기와 뭐하다? 같다. 이 뜻이잖아요. 됐죠? 그래서 이 세 개 사이의 관계를 설명한 사람이 옴인데 이때요. 우리도 그러면 이 관계를 좀 알아보죠.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전압과 전류와 저항 저 세 개 사이의 관계를 얘기한 건데 그 중에서요. 꼬맹아 봐봐. 이때 첫 번째 만약에 저항이 일정하다고 치자. 했어? 저항이 일정하다면 저항이 1옴으로 일정하대. 얘 1옴이야. 그럼 이때 전류가 1A일 때 몇 볼트? 전압이 얼마야? 1볼트. 맞아? 자, 근데 만약에 전류가 2A라면 전압은 몇 볼트? 그렇지. 그러니까 전류가 2배 커지면 전압도 몇 배 커져? 그걸 우리는 멋진 말로 수학 시간에 배웠어. 전압과 전류는 무슨 관계라고? 비례 관계라고. 되겠어요? 자, 그래서 저항이 일정하면 전류가 커질수록 전압도 같이 커져. 그래서 전압과 전류는 비례 관계가 있어. 이 얘기죠? 맞냐? 맞냐? 이 얘기죠? 오케이. 자, 그러면 두 번째요. 전류가 일정할 때는 요번에는 얘가 일정하다고 치자. 그러면 저항이 커질수록 전압은 어떻게 될까? 커지죠. 맞아요. 그래서 전류가 일정하면 전압과 저항도 비례 관계가 있어. 납득하냐? 오케이. 세 번째. 전압이 일정하면 그럼 어떻게 돼? 이 새끼가 10V로 일정할 거야. 그럼 생각해봐. 여기가 10V로 일정한데 여기가요 1A면 여기 몇 옴? 10옴. 근데 여기가 2A면 여기 얼마? 5옴. 그러면 전류가 커지면 저항은 작아지잖아. 그러니까 전류와 저항은 무슨 관계? 그렇죠. 그래서 저항과 전류 사이에는 반비례 관계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이 얘기를 선생님이 한 게 아니고 옴이 했어. 됐니? 자, 그 중에서 여러분들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첫 번째요. 전압과 전류는 비례한다. 그려봐. 그래서 전압과 전류는 비례한다. 그려봐. 아이고. X축과 Y축을 바꿔볼게요. 그래프 모양이 어떨까요? 전류와 저항은 비례한다며. 근데 X축이 전류일 때 X축이 Y, V일 때 비례한다 그래프 모양이 같아? 달라? 비례 이거지? 네. 그럼 얘도 이렇게 그리면 돼? 얘도 이렇게 그리면 돼? 예. 상관없어요. 똑같아요. 됐어요? 근데 꼬맹아 이때 이렇게 그려놨을 때 꼬맹아 요거의 기울기의 의미는 전혀 달라. 수학 시간에요. 기울기 어떻게 구하라고 배웠어요. 이게 X축분의 Y축의 변화량이죠. 그러니까 이 새끼의 기울기는요. I분의 V고요. 이 새끼 기울기는 V분의 IR. 맞냐? 그럼 빨리 생각해. V는 IR이라며. 맞냐? 네. V는 IR이야. 그러면 I분의 V는 뭘까? P. I분의 V는 뭘까? R이죠. 그래서 이 그래프의 기울기는 저항을 나타냅니다. 이 뜻이야. 맞아. 오케이. 얘는 뭘까요? R분의 1이죠. 얘는 저항분의 1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전압과 전류는 비례이기 때문에 전압과 전류의 위치는 바뀌어도 비례 그래프는 똑같이 나옵니다. 근데 그 그래프의 기울기의 의미는 정반대예요. 정반대예요. 되겠어? 네. 그래서 전류 전압의 모습으로 나오면 기울기는 저항이지만 거꾸로 그려주면 저항의 역수값이 돼. 그럼 꼬맹아 생각해봐. 요거 A, 요거 B 둘 중에 누가 저항이 크다는 얘기야? 네. 기울기가 저항이라 그랬으니까 기운 각도가 클수록 저항이 크다는 얘기야. 납득하니? 그러니까 저항은 당연히 누가 커야 되는 거니? B가 더 크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A에 비해 B의 저항이 더 크다는 뜻이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그래프 그릴게요.
여기에 있는 거 기억, 니은 둘 중에 저항 누가 크다는 얘기냐? 누가 크다는 얘기야? 네. 얘는 저항이 기울기에 없으니까 기울기가 작을수록 저항이 커요. 이 뜻이죠. 그러니까 기억에 비해서 니은의 저항이 훨 크네. 이런 뜻이야. 귀찮죠? 외우려니까. 꼬맹아, 저항이 큰 쪽을 빨리 따라가 봐. 그게 전류 쪽에 가까울수록이야, 전압 쪽에 가까울수록이야. 자, 너네가 외운 것처럼 둘 중에 저항이 큰 게 B래며. 그 B가 누구 쪽에 가까이 있어? 전압. 보이냐? 자, 둘 중에 저항이 큰 게 이 새끼래며. 얘 누구랑 가깝니? 전압. 전압 쪽에 가까운 그래프가 저항이 큰 거예요. 알겠어? 네. 외우겠어? 이런 얘기야. 자, 근데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게 저항이라 그랬는데요. 저항의 크기를 결정하는 건 뭘까? 우리 이거 학교에서 배웠단 말이야. 자, 실제로요. 물질마다 저항의 크기는 다 똑같아. 다 달라. 구리, 철, 철, 그 다음에 플라스틱, 유리. 이거 저항 다 같아 달라? 다 달라. 물질마다 저항값은 다 달라요. 표준 저항값은. 근데 같은 구리라고 치자. 자, 구리인데요. 길이는 L이고 굵기는 S인 이 구리가 있어요. 근데 어떤 애는요. 굵기는 똑같은데 길이가 2배야. 이런 구리도 있어요. 똑같이 구리예요. 두 개의 저항이 같을까 다를까? 같을까 다를까? 아직 여기 안 배웠구나. 달라요. 같은 물질이라도 굵기와 길이에 따라 저항값은 달라지는데 보면아 실제로 저항은 전자가 움직이다가 원자와 충돌하는 거라 그랬지? 자, 굵기 이렇게 되고 길이가 이렇게 됐을 때 L일 때 여기 원자가 2개 있다고 치자. 그랬을 때 전자가 지나가면서 원자와 충돌할 확률이 얘 저항이야. 그랬을 때 그 저항을 15옴이라고 치자. 근데 똑같은 굴인데 길이가 2배 됐어. 그러면 길이가 2배 됐다는 건 이거 똑같은 게 2개가 들어가 있다는 거잖아. 그럼 원자가 몇 개야? 4개지. 그러면 충돌할 확률은 커지니 작아지니? 커져요. 몇 배? 2배. 그러니까 얘는 저항이 얼마겠어? 20이겠죠. 와. 같은 물질이라도 길이가 길어질수록 저항은 커집니다. 원자의 개수가 늘어나는 효과를 만들어내거든요. 되겠어? 자, 근데 요번에는 길이는 똑같은데 굵기가 2배 굵어. 길이가 똑같다는 얘기는 그 안에 있는 원자의 개수가 똑같다는 거예요. 굵기가 2배 두꺼웠다는 얘기는 이 상태로 얘를 잡아 당긴 거야. 그러면 원자는 2개인데 원자와 원자 사이의 간격이 뭐 할까? 커져요.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전자가 충돌할 확률이 커질까 작아질까? 작아서. 작아지겠죠. 절반으로 줄어요. 되겠어? 그래서 저항은요. 굵기가 굵어질수록 굵기를 책에서는 단면적 그럽니다. 단면적이 커질수록 충돌할 확률은 줄어듭니다. 이 얘기야. 맞아. 그러니까 굵기가 2배 커졌으니까 저항은 몇 분의 1? 2분의 1로 추니까 얘 저항을 얼마라고 하면 되겠니? 5옴이야. 이렇게 갈 거야. 됐어? 그래서 저항은요. 같은 물질이라면 단면적인 굵기에는 반비례하고 길이에는 비례하는 관계를 가져. 이래 굵기분의 길이가 저항의 변화를 결정한다. 납득하냐?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머리 돌려봐. 얘네 똑같이 구리야. 똑같이 구리인데 저항이 둘 중에 누가 크다고요? B가 더 크다고요. 그러니까 생각해. A 대 B의 저항 비율이 1대 2라고 치자. 납득했냐? 그러면 같은 물질 굴인데 굵기도 똑같아. 길이만 달라. 얘네들 길이 B가 몇 대 몇이야? 1대2. 1대 2라는 얘기야. 납득해요? 예. 거꾸로 길이가 같아. 그러면 굵기 단면적 비율이 어떻게 될까? 2대1. 그렇죠. 2대 2라는 얘기야. 납득해요? 납득해요? 오케이. 자, 근데 얘병알 여기 3개야. 여기서 이제 이게 문제죠. 여기에 그래프가 이렇게 3종류가 있다고 치자.
됐냐? 네, 여기서부터 A, B, C 이렇게 할게요. 저항이 있는데 A, B, C 세 개가 있어. 저항이 큰 거 누구? A. A의 저항이 제일 크겠죠? 그래서 저항의 B가 3대 2대 1이라고 시작. 같은 물질이야. 굵기 같아. 길이 B. 3대 2대. 네, 3대 2대 1. 왜? 저항과 길이는 비례니까 B가 같아요. 이 뜻이죠. 그래서 같은 물질인데 이번에는 길이가 같아. 굵기가 달라. 자, 그럼 굵기 비율 불러. 1대 1대. 자, 불러. 굵기 비. 몇 대 몇 대 몇? 말 못하면 너네 오늘 다 뒤진다. 죽여버린다. 응교 빨리 얘기해. 1대 2대 3. 3대 4대 1. 얼마? 2대 3대 6이요. 우와. 왜요? 반비례한다 그랬으니까 단면적의 비율이 저항비와 반비례하니까 네, 단면적의 비율은 저항분의 1이라는 뜻이죠. 반비례하니까 맞아? 자, 저항의 비율이 3대 2대 1이니까 얘는 3분의 1대 2분의 1대 1분의 1이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비율은 자연수로 나타내야 되니까 얘네들 다 얼마 곱하면 되겠니? 6 곱하죠. 자, 그래서 6 곱하면 얼마? 2. 여기 6 곱하면 얼마? 3. 여기 6 곱하면 얼마? 6. 그래서 2대 3대 6이야. 됐어. 3대 1대 1 아니야. 알겠니? 이렇게 간다. 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세요. 저항은 같은 물질이라도 길이와는 비례하고 단면적에는 반비례하기 때문에 저항은 단면적분의 길이 관계를 갖는다. 알겠어? 그러니 이렇게 그래프가 나왔을 때 누가 굵기가 누구보다 몇 배 굵어? 길이는 몇 배 누가 더 길어? 이런 얘기 해야 돼. 정신 차리고 해야 돼. 되겠니?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너네 학교는 별로 어렵게 과학 문제를 안 내요 라고 얘기를 하지만 어떤 애가 있어? 한번 해보자. 자, 여기에 굵기가 S고 길이가 L인 애가 있어? 얘 저항은 10인 상태야. 근데 내가 얘를 2배 길게 잡아당겨. 그럼 저항은 몇 배 커질까? 얼마일까? 이거야. 내가 얘를 길이를 2배가 되게 잡아당길 거야. 저항이 얼마냐고. 10. 길이가 2배 길어지게 잡아당겨요. 알겠어요? 저항이 얼마가 될까요? 계산해야 돼요. 그거는 알아서 하시죠. 한 명도 못 맞추는 거야? 20. 도선의 길이가 2배 길어지게 잡아당깁니다. 저항은 몇 배 커질까요? 그래서 몇 옴일까요? 15. 네. 두 배 길게 잡아당기는데요. 여러분들 고무줄을 2배 길게 잡아당겨 보세요. 무슨 변화가 생길까요? 얇아져요. 부피가 일정해야 되기 때문에. 됐어? 길이가 2배 길어지면 면적은 절반으로 줍니다. 면적이 이런 식으로 절반으로 줄여서 이 두께가 2분의 1 S가 돼. 맞아. 그러면 저항은 단면적분의 길이라는데 단면적이 2분의 1배 줄었죠? 길이는 2배 커졌죠? 그러니까 총 저항은 몇 배 커지는 효과? 4배 커지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이해돼? 그래서
그냥 2배 긴 걸 갖다 대는 게 아니고 2배 길어지게 잡아 당기면 고무줄처럼 단면적도 줄어든다는 거 기억해야 돼. 알겠어? 그래서 가장 어렵게 나올 때 이렇게까지 나와요. 라고 하는 거 기억해봐 주시면 되겠죠? 되겠어?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우리는요, 저항과 전압과 전류 사이의 관계를 오메 법칙으로 증명하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저항이 일정할 땐 전압과 전류 사이에 비례 관계가 있고 그 비례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VI 그래프로 그릴 때와 IV 그래프로 그릴 때 기울기의 의미가 달라진다. 이때 이 기울기의 의미는 불러. 저항. 이 기울기의 의미, 저항. 이 기울기의 의미는 저항분의 1이다. 그래서 네 라고 하는 거 정확하게 머릿속에 넣고 가셔야 된다. 자, 그러면 이러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회로도 좋아. 이제 보자. 본격적으로. 여기 이렇게 되어 있어. 자, 여러분들 꼬마 전구라고 하는 모든 전기 제품들을 싸잡아 우리는 저항. 그래서 이렇게 기호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게 꼬마 전구든 여러분들 냉장고든 TV든 상관없이 회로도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전기 제품들은 저항입니다. 저항 표시는 앞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얘 저항이 얼마냐면 꼬맹아 2옴이래. 그리고 여기 전압이 얼마 걸렸냐면 10V 걸렸다고 치자. 그러면 이제 전류가 흐르겠지. 됐어? 무슨 극에서 나와서 무슨 극으로 흘러? 전류. 전류는 어디에서 어디로 마이너스 흐르다고? 플러스. 플러스에서가. 네, 전류는 플러스 극에서 나와서 한 바퀴 돌아 마이너스로 들어가는 이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겠죠? 그러니까 전류가 흐르는 방향은 이 방향으로 흘러. 몇 암페어? 몇 암페어? 네. V는 I, R. 되겠어? 여기가 10V고요. 전류는 모르겠고 저항이 2옴이래요. 그러니까 몇 암페어 흘러야 돼? 5암페어 흘러야 돼.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5암페어가 가다가 꼬마 전구 지나가기 전에 5암페어야. 그러면 꼬마 전구에 불 켜면 몇 암페어야? 몇 암페어야? 20A. 그래도 5암페어입니다. 됐어. 자, 실제로 전류는요, 움직이는 전자의 개수를 얘기하는 거라서 꼬마 전구에 불 켜러 가는 전자수가 5개면 불 킨 후에도 전자수는 5개로 그대로 옵니다. 됐어? 회로도에 흐르는 전자수는 변할 수 있니 없니? 없어요. 되겠어? 쿠팡 아저씨가 물건 갖고 택배 나갈 때와 퇴근하러 들어올 때 아저씨의 수는 변할 수 없거든요. 되겠냐?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전하량 보존 법칙이라고 해요. 그래서 반드시 5A가 나가면 들어올 때도 여전히 5A로 들어와야 됩니다. 근데 꼬마 전구는 어떻게 키는 거예요? 에너지 갖다 주는 거야. 에너지 어디 있는데? 건전지에 이 볼트가 에너지야. 그러니까 쿠팡 아저씨들이 10V로 충전해서 나가서 꼬마 전구에 10V로 불 킬 수 있게 에너지 다 주고 들어올 때는 앵꼬 나서 0V로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0V가 됐다가 꼬마 전구에 들어가서 다시 10V로 충전. 그래서 쓰고 다시 들어와 0. 다시 충전. 다시 0으로 들어와. 됐어? 그러면 꼬마 전구에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다 쓰면 그때부터는 꼬마 전구 단위 건전지 다 썼으니까 건전지 갈아야 됩니다. 그래서 건전지는요, 전자한테 꼬마 전구에 불 킬 수 있는 에너지를 공급하는 장치. 알겠어? 그래서 나갈 때는 충전해서 나갔다가 들어올 때는 0으로 들어와 다시 충전. 이거 반복하는 게 회로도야. 그래서 이해되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류의 세기는 변할 수 있어 없어? 없죠. 그걸 뭐라 그런다고? 멋진 말. 그러면 전화량이 보존되는지 확인해보자. 선생님 말은 어떻게 믿어? 5A로 나갔다가 5A로 들어오는지 확인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전류의 세기를 측정하는 장치가 필요해. 뭐냐? 전류계. 됐어. 전류의 세기를 측정할 수 있는 장치를 우리가 전류계라고 하고요. 전류계는 기호로 전류의 단위 밑에 직선 동그라미 이렇게 해야 전류계를 나타내는 기호. 근데
전류의 세기만 재는 게 아니고 전압의 세기를 재는 전압계도 있어. 그럼 전압계는 기호로 얘야 고개 들고 습합하라. 전압계는 기호로 어떻게 표현하니? 아, 네. 전압의 단위가 볼트니까 볼트 동그라미 이렇게 하면 돼요. 됐어? 이렇게 나타내. 자, 그러면 전류의 세기를 측정하는 전류계를 회로도로 연결할 때 전류계는 연결할 때요. 회로도가 두 가지예요. 건전지만 있어서 전류가 흐르는 회로도도 있고 됐어? 저항이 연결되어 있는 회로도도 있어. 그러면 전류계는요. 됐어? 저항이 있는 회로도에만 연결할 수 있어? 저항이 없는 회로도에만 연결할 수 있어? 아니면 다 가능해? 전류계는요. 저항이 반드시 있는 회로도에만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항이 없는 회로도에는 전류계에 연결하시면 과전류가 흘러서 빵 터집니다. 하나당 30만 원 사드려야 됩니다. 알겠어? 이거야. 자, 그럼 전압계는요? 전압계는요? 저항이 있는 회로도에만 연결해요? 없는 회로도에만 연결해요? 아니면 다 가능해요? 있는 거. 자, 전압계는 상관없어요.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압계는 저항이 있던 없던 상관없어요. 여기다가 전압계 연결하셔도 되고 여기다가 연결하셔도 무방합니다. 됐어? 네. 그러니까 전류계랑 전압계 다 연결하기 위해서 우린 저항이 있는 회로도를 설정해서 여기다 연결하는 것 뿐이지. 전류계 때문에. 전압계는 상관없어. 이기야. 그래서 저항 없이 전지랑 직접 연결하는 거 가능해요. 라는 얘기야. 되겠어? 그러면 전류계와 전압계를 다 연결하기 위해서 우린 저항이 있는 회로도에 연결할 건데 전류계는요. 저항과 무슨 연결할까요? 자, 저항과 일직선상에 연결하는 건 직렬, 별도로 선을 뽑는 건 병렬. 그러면 전류계는 어떻게? 직렬 연결하셔야 돼요. 이렇게 직렬 연결하셔야 돼요. 됐어? 네. 전류계는 반드시 저항과 직렬로만 연결하셔야 돼요. 직렬로만. 그러면 전압계는 저항과 병렬로만 연결합니다. 됐어? 이렇게 별도로 선을 뽑아서 전압계는 연결하셔야 됩니다. 전류계는 직렬로 연결하시면 돼요. 그럼 선생님, 전류계 직렬로 연결할 건데요. 자, 저항보다 앞에 연결할까요? 뒤에 연결할까요? 아니면 상관없을까요? 상관없어요. 상관없죠. 왜? 전화량이 보존되니까. 그러면 전화량이 보존되는 걸 확인하려면 앞에도 하나, 뒤에도 하나 연결해서 같은지 확인하시면 되겠죠. 알겠어? 이렇게 할 거야. 됐지? 자, 그러면 전류계는 직렬, 전압계는 병렬. 이렇구나. 알겠어? 네. 실제로 전압계든 전류계든 생긴 거요. 화면판, 여기 이제 바늘이 움직이는 화면판이라고 적어내요. 여기가 0, 1, 2, 3, 4, 5. 근데 신기한 거 밑에 있는 숫자는 달라. 0, 10, 20, 30, 40, 50. 맨 처음에 바늘이 0을 가리키다가 네가 제대로 연결을 하면 바늘이 오른쪽으로 확 움직여서 여길 가리켰다고 치자. 이런 느낌이야. 되겠어? 자, 그럼 선생님 얘는요. 전류계입니까? 전압계입니까? 여기 사이에 써있어. A라고 써있으면 이거 뭐? 전류계. 됐어? 암페어란 뜻이니까 여기 V라고 써있으면 뭐? 전압계란 뜻이야. 그것만 달라. 생긴 구조 똑같아. 화면판이야. 그리고 그 옆에 콘센트 꼽는 단자판이라는 게 있어. 다 똑같아. 전압계와 전류계. 여기 있는 새끼만 색깔이 달라. 그래서 여기만 색깔이 다르고요. 여기는 5, 50 이렇게 써져 있어. 자, 색깔이 다른 이 새끼가 플러스 극이야. 자, 숫자가 써져 있는 얘네들이 모두 다 마이너스 극이야. 되겠어?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꼽아줘야 되는데 건전지에 무슨 극에서 나온 애를 꼽아야 될까요? 이거예요. 얘는 건전지에 플러스에서 나온 애라고 꼽으시면 되고요. 얘는 건전지에서 어느 극에서 나온 선을 꼽으면 돼? 마이너스. 됐어? 그래서
전압계도 전류계도 연결법은 똑같습니다. 플러스 단자는 플러스에, 마이너스 단자는 마이너스 선에 꼽으시면 돼요. 자, 근데 선생님 마이너스 선이 여러 개 있네요. 되겠어요? 네, 이거는 여러분들이요 만약에 여기에 그래서 네 20A가 흐른다고 쳐봐. 20A가 흘러. 근데 내가 만약에 5A의 단자에 연결하면 얘는 5A까지만 질 수 있어. 그거보다 넘으면 고장나. 이 뜻이야. 됐어? 얘는 50A까지 측정할 수 있어. 그걸 넘으면 고장나. 이런 뜻이거든. 그럼 20A가 흐르면 몇 A에 연결해야 돼? 그렇죠. 되겠어? 근데 선생님 여기 몇 A가 흐르는지 몰라요. 그러면 가장 안전빵으로 어디부터 연결하면 되겠니?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단자는요 일단 최대값부터 연결해요. 됐어? 최대값부터 연결해서 대충 얼마 정도 흐르네? 라는 게 판단이 되면 그거보다 살짝 큰 단자에 연결을 다시 하면 돼요. 되겠어? 이렇게 된다고 치자. 자, 그럼 내가 50A에 연결했어. 그랬더니 화살표가 여길 가리킨 거야. 바늘이. 되겠냐? 자, 그러면 지금 흐르는 전류는 몇 A일까요? 3일까요? 30일까요? 30. 이겁니다. 내가 50A에 연결했더니 얘기는 끝이 50으로 끝나는 줄로 읽으란 뜻이야. 그러니까 지금 가리키는 게 얼마? 30A. 만약에 여러분들이 연결한 게 5A라면 지금 가리키는 건 얼마? 3A. 이렇게 읽으면 돼. 이해돼? 이게 볼트라도 똑같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전압계도 전류계도 플러스는 플러스끼리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끼리인데 마이너스는 선택하셔야 되는데 고장나지 않게 처음에는 최대값부터 선택하고 꼽은 단자에 맞춰서 읽으시면 되고. 알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저항의 앞과 저항의 뒤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5A 같다는 거 확인할 수 있어? 이해하겠어? 네. 그래서 하나만 빨리 봐. 시간 없어. 전압계 전류계 읽는 방법을 좀 볼게요. 요거 가지고 안 틀려야 되는 문제들을 틀리는 경우들이 있어서. 자, 너네들이 가지고 있는 전압계하고 전류계에서요. 자, 37페이지 오세요. 37페이지 64번부터 시작할까요? 자, 61, 64 두 개. 61, 64 두 문제. 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여담으로 얘기할게요. 1A의 크기는 1000mA와 같은 크기. 그리고 전류 계산할 때 무조건 암페어로 바꿔서만 계산할 수 있어. 됐어? 자, 61번 봐. 전류 얼마 흐른다는 거야? 150mA 읽어서. 오케이. 64번 봐. 몇 볼트 걸렸다는 거야? 7.5V. 돼? 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65번 전압계와 전류계를 선생님이 가르쳐 준 대로 바르게 연결한 거 찾아봐. 이 뜻이야. 몇 번? 몇 번? 안 들려. 4번이야. 됐어? 이렇게 꼬맹아 꼬마 정보 있어? 그러면 꼬마 정보가 있으면 저항이 있는 거야.
근데 건전지 보여? 여기 무슨 금? 마이너스. 이쪽 무슨 금? 플러스. 자, 전압계는 저항과 무슨 연결? 전압계는 저항과 병렬. 그래서 이렇게 병렬로 되어 있는 게 전압계여야 돼. 됐어? 그리고 전류계는 무슨 연결? 직렬 연결. 그래서 이렇게 직렬로 연결된 건 전류계인데 같은 극끼리 연결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여기가 마이너스 플러스잖아. 맞죠? 그러면 그 순서대로 여기 무슨 금? 마이너스. 여기 무슨 금? 플러스. 됐어? 똑같죠? 여기도 뭐? 마이너스 플러스. 알겠어?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4번이 맞아요 라는 얘기야. 괜찮아? 전압계 전류계에서 안 틀릴 수 있어?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전압과 전류를 쟀더니 여러분들이 아까 보시는 것처럼 여기는 10V, 여기는 2옴, 그래서 몇 암페어? 산수 빨리 하자. 얼마? 5 암페어요. 보이는 IR. 맞니? 자, 근데 자,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요. 이제 저항이 하나가 아니고 두 개가 있어요. 이게 시험 범위의 마지막입니다. 저항이 하나가 아니고 두 개가 있는데, 그래서 저항이 하나가 아니고 두 개가 있는데 여기서부터는 집중해서 머리 쓰도록 하자. 암기해서 풀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자, 첫 번째요. 자, 저항을 R로 표현하는 거 알아? 첫 번째 저항이라는 뜻으로 R1, 얘 3옴이라고 할게. 이거 R2, 이거 6옴이라고 할게. 그 다음에 여기는 볼트, 얘 18V라고 칠게. 납득했어요? 자, 저항이 하나가 아니고 저항이 두 개 이상 있을 때는 똑같이 R1이 3옴, R2가 6옴, 전체 전압이 18V 다 똑같죠. 근데 저항을 어떻게 연결했느냐에 따라서 저 회로도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달라요. 되겠어? 왠 줄 알아요? 얘네들은 합성 저항 값이 달라져요. 자, 꼬맹아. 저항 두 개를 이렇게 연결한 건 무슨 연결? 멋진 말. 직렬 연결. 저항의 직렬 연결. 그럼 아까 기억나? 저항의 크기는 뭐에 따라 달라진다 그랬어? 같은 물질이라도 물기분의 뭐였어? 길이. 그죠? 길이가 길어지면 저항이 커지는 거죠? 저항을 직렬로 연결하면 얘는 길이가 길어지는 걸까? 굵어지는 걸까? 얘는 저항 하나가 이렇게 있는데 그 옆에 직렬로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럼 저항이 뭐해지는 거야? 길어졌어. 저항이 길어졌으면 저항값은 커져야 돼? 작아져야 돼? 그래요. 되겠어? 그래서 저항을 직렬로 연결했을 때요. 첫 번째 합성 저항을 구하는 방법. 전체 저항은요. 낱낱이 저항을 더하면 돼요. 이거예요. 쉽죠? 됐죠? 그러니까 3옴에다가 6옴 더해 꼬맹아 몇 옴? 그렇죠. 이거 9옴짜리 저항 하나 있는 것과 똑같은 회로야. 이 뜻이야. 됐어? 얘는 9옴짜리 저항 하나 있는 거랑 똑같은 효과예요. 그러면 아 이거 전체 합해서 저항이 9옴짜리구나. 됐죠? 자 그러면 여기에 흐르는 전체 전류는 얼마일까요? 이거 볼 거야. 됐어? V는 불러. V는 IR. 전체 전압 얼마? 18V. 전체 전류는 모르니까요. 전체 저항은 얼마? 9. 그럼 몇 암페어 올라? 2암페어. 그래서 플러스 쪽에서 2암페어로 나갔다가 들어올 때도 몇 암페어? 2암페어로 들어와야 돼. 되겠어? 네. 근데 건전지에서 나갈 때 몇 볼트로 충전해? 18V로 충전해서 나갔다가 저항에다가 전압 주고 들어올 때 몇 볼트 돼야 돼? 0볼트 돼서 들어와야 돼. 알겠니? 다 쓰고 들어와야 돼. 자, 그럼 꼬맹아 얘가 이제 2A라는 건 쉽게 생각해. 여기에서 건전지 전자가 두 개 나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 2A는 전자 두 개 나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면 이 전자가 두 개 나갈 때 몇 볼트로 충전해 나간다고? 몇 볼트? 18볼트.
나 궁금한 게 있어. 18V로 충전해 나갈 때 한 개당 18V씩 충전할까? 두 개 합해서 18V일까? 요거 한 개당 18V씩 충전해 나가요. 이 뜻이야. 한 개당. 되겠어? 그래서 그 에너지 가지고 나간다. 그러면 택배 아저씨가 이렇게 나가가지고요. 첫 번째 저항 1 지났다가 두 번째 저항 2 지났다가 이렇게 들어올 거잖아. 그러면 잘 봐. 전자는 이 길을 통해서 지나가야 돼. 이렇게 도로. 이 아저씨는 택배 아저씨, 쿠팡 아저씨. 알겠어? 자, 그러면 여기 2명이 나간다. 여기 몇 명 와? 몇 명? 몇 명? 2명. 중간에 빠질 길이 없잖아. 됐어? 여기 몇 명 지나가야 돼? 2명. 알겠어? 중간에 빠질 새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항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는요. 첫 번째 저항을 지나는 쪽의 전류도 2A. 맞아. 두 번째 저항을 지나는 쪽의 전류도 2A야. 하겠냐? 네. 직렬일 때는요. 전류는 어디나 다 똑같습니다. 전체 전류나 낱낱의 전류나 항상 같아야 되는 게 직렬 연결이야. 이해돼? 그러면 아까 오메 법칙이야. V는 RER에서 직렬일 때 뭐가 같다고요? 이게 직렬일 때 뭐가 같다고? 전류가 같다고. 그럼 아까 선생님이 설명할 때 전류가 일정할 때는 누구와 누구 사이의 관계가? 전압과 저항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다고? 비례. 그럼 봐봐. 여기 저항이 몇 대면? 저항의 비율이 1대 2야. 가서 친구들한테 알려주지 마. 저항의 비가 1대 2야. 그러면 전압의 비가 몇 대 몇이니? 전압의 비가 몇 대 몇이니? 1대 2죠. 두 개 무슨 관계니까? 비례 관계니까. 얘는 반드시 1대 2로 써야 된다. 네? 몇 볼트 나갔어? 18V를 1대 2로 나눠 쓴다고. 그럼 V1에 몇 볼트여야만 되니? 12. 여기에 몇 볼트여야만 되니? 1대 2로 18V를 나눠 써야 되니까 여기 몇 볼트? 6볼트. 여기 몇 볼트? 12V 쓰겠다는 거야. 네? 네? 진짜 그래요? 선생님 사기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면 꼬맹아 진짜 그런지 볼게요. V는 IR이니까 V1은 I1 곱하기 R1 맞아? V2는 I2 곱하기 R2 맞아? 네. 자,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직렬일 땐 전류값이 다 똑같으니까 얘도 2A, 얘도 2A 맞냐? 근데 R1은 3옴, R2는 6옴 맞아? 그러니까 여기 몇 볼트? 6볼트. 여기 몇 볼트? 12볼트. 보이죠? 전류가 일정하기 때문에 저항의 비율이 곧 전압의 비율입니다. 알겠어? 그래서 굳이 여기까지 끌고 오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계산하는 건 비율로 계산하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이해돼? 마지막 병렬이야. 정신 못 차리면 이거는 계속 100번 들어도 못 알아듣거든요. 한 번 할 때 정신 차리십시오. 자, 저항이 병렬로 연결되어 있어. 그러면 굵어질까? 길어질까? 저항이 병렬이라는 건 하나의 저항 밑에 두 번째 저항이 이렇게 붙죠. 그럼 저항이 뭐해지는 효과? 굵어지는 효과야. 맞아. 그러면 우리가 아까 배운 것처럼 저항의 단면적 굵기가 굵어질수록 저항값은 뭐 해줘야 된다 그랬어? 작아진다 그랬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저항을 작아지게 합성할 수 있지? 3옴짜리하고 6옴짜리가 있는데 네. 병렬일 때는요. 그래서 작아지게 더하는 바보 더하기 할 거야. 그래서 현명한 더하기는 그냥 이렇게 더하시면 크게 더하는 거죠. 작아지게 더하는 거는 각각을 역수해서 저항값을 계산해서 그 값을 다시 뒤집어야 돼. 한 번 뒤집어서 계산하고 됐어? 다시 뒤집어야 돼. 예를 들어 첫 번째 저항이 3분의 1, 두 번째 저항이 6분의 1 이거 계산해봐. 얼마? 12분의 4.
이거 얼마 나오니? 12분의 6, 2분의 1. 얼마입니까? 2분의 1이죠. 6분에서 그러면 이걸 다시 뒤집으면 얼마입니까? 2죠. 그래서 얘네들의 합성 저항은 2옴입니다. 이렇게 가는 게 맞아요. 되겠어? 네. 뒤집어서 더한 값을 다시 뒤집어야 돼. 이거 2옴이야. 되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 V는 I, R. 맞냐? 여기가 2옴인데 여기가 몇 볼트야? 몇 볼트? 18볼트. 그럼 몇 암페어? 네, 9암페어. 와, 여기에 9암페어가 나가네. 한 명당 18볼트씩 18명의 쿠팡 아저씨가 나가네. 그래서 택배 주고 들어올 때 몇 암페어? 몇 암페어? 9암페어. 전화량 보존법칙. 되겠어? 그리고 0볼트로 다 쓰고 들어와. 맞아? 그럼 꼬맹아, 쿠팡 아저씨가 이제 갈 거야, 배송. 9명이 간다. 여기 왔다. 어떻게 될래? 길이 나눠줘야죠. 그러니까 그 중에 몇 명은 윗줄로 가야 되고 몇 명은 아랫줄로. 되겠어? 나눠줄 거야. 그 중에서 나는 위로 간 쿠팡 아저씨. 됐어? 자, 위로 갔어. 몇 볼트 가져가고 있어? 18볼트. 근데 내가 여기 지나서 이제 집으로 올 거야. 전류는 무조건 최단 거리로 오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배회하지 않습니다. 니네들이나 배회하는 거야. 알겠어? 전류는 배회 안 해.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들어가면 되죠. 그럼 꼬맹아 봐봐. 전자가 나가서요. 꼬마 전구에 불 켜고 들어올 때까지 저항 몇 개 지나가니? 9개. 저항 몇 개 지나가니? 4개. 저항 몇 개 지나가니? 2개. 저항 몇 개 지나가요? 전자가 나가서 불 켜고 들어올 때까지 저항 몇 개 지나갑니까? 한 개 지나가죠. 근데 내가 뭐라 했어? 무조건 가져간 전압은 저항 지나갈 때 다 쓰고 오라 그랬지? 그럼 여기서 몇 볼트 써야 돼? 18볼트. 자, 밑으로 지나가는 애도 있겠죠? 자, 여기 지나서 이렇게 집으로 올 거야. 몇 볼트 써야 돼? 여기서 18볼트 써야 됩니다. 그래서 병렬 회로도에서는요. 그래서 전체 전압이나 낱낱의 전압이나 똑같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18볼트면 여기도 18볼트, 여기도 18볼트. 납득되냐? 항상 전압이 같아야 되는 게 병렬 회로야. 되겠어? 여기가 18볼트면 얘도 18, 얘도 18. 맞아? 오케이. 그럼 꼬맹아, 우리 V는 I, R에서 V가 요번에 일정하대. 그럼 아까 오매 법칙에서 배운 거 전류와 저항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다고? 그러니까 네. 저항비가 몇 대 몇입니까? 1대1. 보여요? 네. 얘는 저항의 비율이 몇 대 몇이냐면 1대1입니다. 그러면 전류의 비율이 몇 대 몇이면 되겠습니까? 반비례 몇 대 몇? 2대1. 2대 1로 날아간다는 얘기입니다. 됐어. 그러니까 9암페어가 가다가 2대 1로 나눠야 돼. 그럼 빨리 생각해. 위쪽으로 몇 암페어? 그 상호 이도함수. 자, 위쪽으로 6암페어. 아래쪽으로 몇 암페어? 3암페어 가야 2대 1이죠. 됐어. 정말 그런지 확인 사살 한 번만 하고 끝내죠. V1은 I1 곱하기 R1. V2는 I2 곱하기 R2. 맞아? 자, 여기에서 전압은 똑같으니까 18V, 18V. 맞냐? 네. 저항은 3옴, 6옴. 그러면 여기 몇 암페어? 6암페어. 맞냐? 여기 몇 암페어? 3암페어. 맞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저항비가 1대2면 전류비는 2대1로 나눠갔습니다. 이해돼?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위로 6암페어 가고 밑으로 3암페어 갔다가 두 개가 만나면 다시 몇 암페어? 다시 몇 암페어? 몇 암페어? 9암페어 돼서 들어오는 겁니다. 알겠어? 이런 시스템이야. 이해되겠냐? 회로도 문제는 여러분들이 집에서 천천히 푸셔야 효과가 있어요.
완벽하게 다 푸시면 돼요. 네. 모르는 건 체크해 오시면 되고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숙제해가지고 오십시오.